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웨비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10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사이버 헤이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이버 헤이븐은 지금까지 누적 투자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3,670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이버 헤이븐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지, 또 AI 시대에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잠시 후 열리는 설문조사를 열어서 설문조사에도 응해 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조사 응답자를 추첨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사이버 헤이븐의 국내 총판인 이노비스 시스템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지훈 이사가 차세대 DLP, 클라우드 AI 보안과 통합한 사이버 헤이븐, 그리고 이종훈 대리가 이어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AI 시대의 기업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훈 이사님과 이종훈 대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노비스 시스템에서 보안 컨설팅을 맡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스 시스템에서 사이버 헤이븐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이종훈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사이버 헤이븐사의 사이버 헤이븐이라는 제품입니다. 전통적인 DLP 영역의 DDR, 내부 위협 관리, 클라우드 보안, AI 보안을 통합한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정보로 서버는 SaaS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리전은 GCP, 서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이전트 방식이고요. 지원 OS는 윈도우, 맥 OS, 리눅스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헤이븐을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 DLP와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DLP와의 차이점입니다. 기존 DLP는 컨텐츠, 키워드, 개인정보 중심의 탐지였고요. 데이터가 PC에서 유출될 때 당시에 탐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이버 헤이븐은 컨텐츠 플러스 데이터 계보, 중요 데이터 식별을 통해 사내의 모든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입니다. 기존 DLP는 정책 기반의 탐지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서 혹시 위변조가 일어나더라도 그 데이터의 파일 이력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엔드포인트에서 새로운 메신저가 나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기존 DLP는 이것을 다 일일이 추가해야 탐지가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사이버 헤이븐은 데이터 분류, 정책 없이 모든 데이터 추적, 클라우드 내 데이터 이동, 탐지, 그리고 M365 레이블 지원, 클라우드 API 연동, 생성형 AI 탐지, 맥 전용 앱 탐지, OCR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헤이븐의 그럼 DLP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헤이븐의 DLP는 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데이터 계보를 통해서 이 파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헤이븐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커널리스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기존 DLP에 대해서 충돌이 없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또 사이버 헤이븐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앱 중심입니다. 그래서 PC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 리스트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류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져와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DLP에는 다르게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가 되어도 사이버 헤이븐은 해당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DLP에서 탐지하지 못했던 SFTP 등 탐지를 하지 못해서 포트 차단 그렇게 지원을 했었는데요. 사이버 헤이븐은 앱 중심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에서 어떤 포트를 쓰더라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레이블, GWS, 슬랙 등 다양한 협업 툴을 제공하고요. 맥 OS도 페이지, 넘버스 등 전용 앱을 지원하고 최신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에어드랍, 미러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헤이븐 DLP는 기존의 DLP랑 다르게 윈도우에서 만약에 기능이 100가지가 있다면 맥에서도 시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겠지만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 헤이븐의 두 번째 장점인 내부 위협 관리입니다. 사이버 헤이븐은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 정책을 통해서 각각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도를 총 5개씩 나누고요.
이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중요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동으로 스코어링해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이 메뉴는 후에 설명드릴 다른 그 대시보드와 연동을 통해서도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한 위협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웨븐의 장점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보안입니다. 사이버웨븐은 기존 DLP와는 틀리게 데이터가 업로드, 다운로드 뿐만 아니고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공유하고 어떤 계정으로 어떤 권한으로 접근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DLP와는 다르게 이 테넌트 URL을 판단해서 이게 기업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구별을 통해서 정책을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API 커넥터 연동을 하게 되면 M365 아웃룩, 그리고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GWS의 지메일,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에이전트 기반 제품인데 클라우드 API를 연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에이전트 기반이라서 방금 말씀드린 기능들을 당연히 다 탐지하는데요. 클라우드 커넥터를 연동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에이전트가 설치되지 않은 언매니지드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아니면 재택근무 시 가정에서 쓰시는 PC에는 사이버웨븐 에이전트가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커넥터를 연동하시게 되면 우리 기업 내 사용자가 다른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커넥터를 통해서 최종 접속한 IP, 공인 IP 혹은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접근하시게 되면 OS 정보, iOS 25, 26 이런 식으로 OS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기존 그 DLP에서 보실 수 없는 그 추가적인, 물론 모든 영역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사내 테넌트에 붙어서 다른 디바이스로 접속한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를 쓸 때 고객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재택근무라든지 네. 원격근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어떤 그 외주에서 우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뭔가 일을 처리할 때 그때 그 사용자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에이전트 배포가 불가능할 때 네, 그럴 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문제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이버웨븐 아키텍처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에이전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API 커넥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클라우드 외에도 앞으로 향후에는 슬랙, 기터브 등 다양한 클라우드 제품이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트에서 수집된 이벤트 정보는 여기 보시는 중앙에 있는 사스 서버로 전송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API를 통해서 기존의 스프렁크, 심소와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기존 DLP와의 차이점은 기존 DLP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로그, 스프렁크 연동을 하게 되면 시스로그 타입으로 단순 텍스트로 날아가게 됐는데요. 전달드리게 됐는데 사이버웨븐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보여드린 데이터 갭을 통째로 묶어서 API 연동을 해서 전달드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계정 정보, 엔트라 아이디, 옥타, AWS, GWS, 사이버아크 등을 통해서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그 에비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웨븐 그 정책 중에서는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에 30초 전에 스크린샷, 그리고 사용자가 파일을 업로드하든지 외부로 저장 매체로 저장했을 때 사본 파일 저장, 그리고 개인정보나 키워드가 있을 때 해당 문서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사의 민감 정보를 고객사 스토리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연동을 하게 되면 사이버웨븐 서버로 사본 파일이 가지 않고 클라이언트에서 고객사 스토리지로 바로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미리 보기 기능은 고객사 스토리지에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웨븐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데이터 계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웨븐은 이 데이터 계보란 기술을 통해서 내 PC, 그리고 로컬 디바이스, 그리고 USB, 클라우드까지 파일의 생성부터 편집, 업로드, 수정, 삭제까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범위는
로컬, 파일 서버, 클라우드, USB, 그리고 보실 수 있는 행위는 뭐 파일의 편집뿐만 아니고 데이터 파일의 위변조, 그리고 한글 파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또한 MS 레이블 연동 통해서 그 분류된 데이터를 추적할 수도 있고요. 요새 많이 쓰시는 화상회의 시에 그 해당 내용을 저장하게 돼도 사이버에서는 추적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데이터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좀 전에 그 데이터 계보에서도 이 분류된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 헤븐의 핵심 기술인 데이터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헤븐의 데이터 분류는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 파일 타입뿐만 아니고요. 시나리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도메인, 파일 타입, 컨텐츠 등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뭐 수십여 개 저희가 조건을 생성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DLP 같은 경우는 파일 타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로 하는데 사이버 웹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용자가 그 파일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해당 파일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도면 파일이 있는데요. 그 도면 파일을 생성하는 CAD 프로그램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A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도면 파일은 그 회사의 중요 정보가 될 수가 있고요. B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도면 파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중요도가 좀 더 낮은, 그리고 세 번째 도면 파일은 뭐 내부에서 유통을 해도 되고 밖에서 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버 헤이븐을 통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제조해서 도면 파일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개발 소스 코드라도 하더라도 그게 연구소, 개발팀의 특정 사용자에서 나온 건 더 중요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일반 사용자가 요새 뭐 많이 뭐 생성 A나 그런 것 때문에 코딩 공부하시는데 똑같은 그 소스 코드 파일이어도 사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사용자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다르게 분류할 수가 있고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사님. 그 외산 제품인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HWP 한글 파일 지원하는 게 좀 예민할 것 같은데 다 가능한가요? 예, 그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사이버 헤이븐 같은 경우는 한글 파일에서 키워드, 개인정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작성자, 그 문서를, 데이터를 작성한 사람의 네. 뭐 권한이나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 그 네. 데이터를 분류하고 등급을 나누고 뭐 이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그러면 여러 협력사가 있을 때 회사 밖으로 데이터가 나갔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사용자나 어떤 서버에서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외부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한다면, 네. 그러면은 이제 뭐 DRM이라든지 다른 보안 조치가 없어도 네. 이게 다 보호가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 가능한가요? 예. 방금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는 데이터 분류를 할 때 뭐 기존의 제품들처럼 뭐 오피스에 한정된 것뿐만이 아니고 PC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에서 모든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을 뭐 예로 드렸지만, 그게 오피스 문서가 될 그 등급에 따라서 만약에 1등급이면 이 문서는 우리 내부에서만 유통하고 클라우드에서도 우리 테넌트 내에서만 유통하고 이거를 만약에 외부로 공유할 때는 차단을 설정할 수 있는 등,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내부에서만 유통하고 혹은 더 등급이 낮은 경우는 외부로 전달 가능하게 그런 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자가 뭐 파일명을 바꾼다든지 그래서 네. 기밀 정보인데 기밀 정보 아닌 것처럼 해서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저희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DLP 제품 같은 경우는 압축할 때 뭐 패스워드를 걸거나 암호하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이버 헤븐도 그 파일 자체는 볼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대신에 사이버 헤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의 생성부터 마지막까지 다 추적하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가 걸린 압축 파일이 우리 회사의 중요 도면이었는지, 예를 들면 뭐 경영지원에서 나온 우리의 인사 정보였는지, 영업팀에서 나온 고객사 리스트였는지를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사이버에서 처음으로 그게 도면 파일이다, 중요 정보다, 개인 정보다 인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파일 확장자를 바꾸시거나 파일 포맷을
포맷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압축해서 암호 압축 열기 패스워드를 걸러도 사이버 앱에게는 그 파일이 처음 인식한 그대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하고 로깅하고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스캔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앱은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추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사이버 앱은 에이전트가 설치되기 전에도 분명히 PC에는 데이터가 있었을 건데요.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기능이 사이버 앱의 데이터 스캔입니다. 그래서 PC에 사이버 앱이 설치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접근하지 않았던 데이터, 아니면 에이전트가 설치된 후에도 사용자가 한 번도 액세스하지 않았거나 그런 유효 데이터를 사이버 앱은 유효 시간에 스캔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셋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래 화면은 우리 회사 사내에서 사이버 앱은 데이터 셋으로 분류된 데이터 스캔의 현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현황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얼마나 분류가 돼 있고 여기서 스캔된 데이터와 스캔되지 않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앱의 장점 중에 하나인 AI 데이터 보안, 저희는 AI SPM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새 기업에서 생성형 AI도 많이 쓰시고, 예를 들면 기업에서 걱정하시는 게 섀도우 AI, 사이버 헤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 앱이든 PC에서 실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분류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허가되지 않은 섀도우 AI를 사용하셔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진례도 사이버 헤이브는 섀도우 AI를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새 많이 쓰시는 생성형 AI 앱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용도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앱은 아까 제가 그 클라우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성형 AI 앱도 이게 기업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별해서 정책을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많이 쓰시는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서 무결성, 민감성, 규정 준수, 취약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모델에 대해서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를 통해서 질의되거나 업로드된 파일뿐만 아니고 AI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질의가 되는지도 제공하는 AI SPM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앱의 마지막 장점 중에 하나인 저희 데이터 카탈로그, 저희는 DSPM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그 데이터 셋, 그리고 데이터 셋으로 분류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계보를 통해서 그 사내에 유통된 데이터 계보를 통해서 이제 사이버에서 또 확인된 데이터,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로컬 데이터 스캔 후 PC에서 분류된 이 모든 데이터를 합쳐서 사이버 앱은 데이터 카탈로그 DSPM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할 수가 있고요. 이 추적뿐만 아니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의 상세 정보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데이터 카탈로그의 지원 범위가 제한이 돼 있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윈도우 에이전트 쪽에 지원하고 있고요. 윈도우 파일 서버, 그리고 다음 달에 저희가 맥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 말에서 내년 초가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쪽 데이터, 그리고 온프렘, 이아스, 파스, 사스까지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기존의 DSPM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DSPM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업들도 다 각자 장점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사이버 헤이븐만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사이버 앱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저희는 물론 그 데이터 카탈로그, DSPM 기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앱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셋과 그리고 데이터 계보, 그리고 내부자 위협 관리거든요. 저희는 이 모든 기능이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 파일에 액세스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용자가 우리 기업 내부에서 위험 사용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용자인지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DSPM을 통해서 분류된 데이터가 우리 사내에 어떻게 유통되는지도 여기 마찬가지로 아래 이벤트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일의 생성부터 마지막까지, 혹은 이 파일과 관련돼서 만약에 회사에서 중요한 DLP 정책이 설정됐다고 하시면 탐지된 인시던트 정보까지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이버헤븐에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사이버헤븐의 장점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이버헤븐은 데이터셋과 데이터 계보를 통해서 우리 사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과 데이터의 저장 등의 가시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 따른 데이터 분류나 정확한 데이터 분류를 통해서 기존 DLP와는 다르게 오탄, 과탄 등의 이벤트를 줄일 수가 있고요. 이 분류된 데이터와 이 사용자의 행위를 저희가 리포팅할 수 함으로써 내부자 위협 관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 만약에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 직원이 실수로 데이터를 나간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유출했는지도 저희는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이나 협업 툴도 사이버헤븐은 지원하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클라우드나 이런 다양해지는 협업 툴도 사이버헤븐을 통해서 보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러니까 그 내부자 위협 관리에서 직원 실수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 기업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AI에 데이터를 올리거나 네. 그런 건 어떻게 방어하는지 네.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AI를 워낙 많이 쓰니까. 네, 네. 아니면 AI 앱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권한 없는 AI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사이버헤븐이 제어할 수 있나요? 네네. 일단 시연 항목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DLP와는 아예 저희는 탐지 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기존 DLP가 예를 들면 키로깅에서 프롬프트를 제어한다던가 클립보드를 제어하는데 사이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핵심 기술이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이나 컨텐츠나 키워드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시나리오나 환경에 맞는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를 생성형 AI 쪽에 질의하거나 아니면 그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 했을 때 사용자에게 이건 중요 정보라고 알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유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1급 정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거나 이 내용을 생성형 AI 쪽으로 질의했을 때 차단하거나 다양한 대응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 이종훈 대리께서 사이버헤이븐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데모를 직접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이버헤이븐의 데모 시연을 도와드릴 이종훈 대리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사이버헤이븐의 저희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데이터셋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사이버헤이븐의 대시보드 화면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화면은 아까 김지훈 이사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던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준의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광 부분에 있는 화면은 지금 현재 생성된 정책과 생성된 정책에 의해 탐지된 이벤트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을 보시면 사이버헤이븐에서 탐지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앱, 웹, 그리고 디바이스, 클라우드 등등 사이버헤이븐에서 탐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내용은 사이버헤이븐에서 탐지된 사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용자와 그 옆에 있는 숫자는 그 사용자에 대한 이벤트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셋에 대한 시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그룹이 개발팀이면서 이 파일의 타입이 소스 코드일 경우에는 개발팀 소스 코드 파일이라는 데이터셋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 데이터셋이 어느 정책과 매칭이 되었고 그 매칭된 이벤트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앱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가 사용이 되었는지, 아래는 어떤
유저가 해당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과 정책으로 탐지된 인시던트 시연 화면입니다. 클라우드, 개인정보, 다양한 인시던트를 통해서 사이버웨븐에서 데이터 계보를 통한 어떠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시던트 항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웨이븐에서의 인시던트는 이벤트와는 다르게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에서 파생된 여러 개의 이벤트를 하나의 사건으로 분류하는 로그 방식입니다. 이 인시던트 로그에 대해서 사전에 만들어둔 인시던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인시던트는 생성형 AI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사용자가 챗 GPT라는 앱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소스 코드의 텍스트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여서 챗 GPT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인시던트 화면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시던트 항목은 클라우드 행위 모니터링에 대한 인시던트입니다. 해당 인시던트는 사용자가 통합 고객 리스트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고 그 파일을 쉐어포인트의 파일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를 한 행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사용자에게 공유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유저의 권한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클라우드에 대한 테넌트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도메인 항목이 해당 클라우드의 테넌트 항목입니다. 네, 다음 인시던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시던트는 개인정보 탐지에 대한 인시던트입니다. 사용자가 개인정보라는 파일을 생성을 했고 그 파일을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했을 상황입니다. 이 항목을 통해서 해당 파일에 어떠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지도 사이버웨이븐은 탐지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과 데이터 계보를 통해서 분류된 데이터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웹은 데이터 카탈로그 DSPM 화면입니다. 다양한 필터와 분류를 통해서 데이터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의 유통 경로와 혹은 정책으로 탐지된 인시던트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세스한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데이터 카탈로그 화면인데요. 이 데이터 카탈로그 화면에서는 현재 PC에서 스캔된 파일에 대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항목들은 전부 로컬 PC에서 스캔된 파일들이고 이 스캔된 파일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버 정보라는 스캔된 파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파일이 어디서 스캔이 됐고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발생된 이벤트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떠한 데이터셋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이 파일의 복사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컨텐츠 리포트 버튼을 확인해서 해당 파일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카탈로그 화면에서는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이 데이터셋 기준으로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셋의 민감도에 따라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어떤 디바이스에서 몇 개의 파일이 스캔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당 파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때 어떠한 사용자가 마지막에 이 파일에 대해 접근을 했고 어떤 위험도의 점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도 파일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일의 확장자에 따라서 몇 개의 파일이 스캔이 되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I 데이터 보안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하는 AI 데이터 모델에 대한 분석, 취약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데이터가 AI를 통해서 유입됐는지 혹은 AI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 사내 어떤 사용자들이 어떤 앱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AI SPM 화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어떤 위험도의 AI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미디움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 AI 앱을 2건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화면은 어떤 AI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챗GPT라는 AI 앱이 중간 미디움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10명의 유저가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리스크 프로필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AI 앱에 대해서 어떠한 위험도를 갖고 있고 왜 이러한 위험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은 어떠한 데이터가 AI 앱에서 생성이 되어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떠한 데이터가 AI 앱에서 만들어져서 정책에 매칭이 됐고 어떠한 심각도의 정책에 매칭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이 데이터 sent to AI apps 부분을 눌러보시면 반대로 어떠한 데이터가 AI 앱으로 나갔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어떠한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셋이 어떤 유저가 어떤 AI 앱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은 어떠한 유저가 AI 앱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AI 앱의 민감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트라는 유저가 크리티컬이라는 위험도의 심각도를 가지고 있고 발생한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AI 앱 중에 2개의 위험한 AI 앱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이버웨이븐 시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데모 잘 봤습니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 데모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보여주신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내부자 위협을 리스크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나 AI SPM 기능, 클라우드에서 일어난 인시던트에 대한 기능들도 최근에 고객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어서 사이버 헤이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이버 헤이븐을 도입한 고객들이 뭐 오픈 AI도 있고 또 미국의 아주 중요한 정부 조직도 있고 뭐 제조사, 의료, 에너지 또
이제 민감한 기술을 다루는 기술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산업에서 사이버 헤이븐을 도입하면 또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 분류 기반이기 때문에 제조나 뭐 사내 그 중요한 도면이나 혹은 뭐 소스 코드,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객들이 사이버 헤이븐을 이런 경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고객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기존의 DLP와는 다르게 이 사내에 있는 그 중요 정보를 사이버 헤이븐을 통해서 다시 재정의하고 분류하고 그리고 데이터 개보를 통해서 이 중요한 정보들이 우리 산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외부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이버 헤이븐을 만약에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 산의 중요 정보, 개인 정보 혹은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더라도 우리 테넌트가 아닌 다른 테넌트로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형 AI 보안 혹은 그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서 중요 정보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어떻게 혹은 유통이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산들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신다면 사이버 헤이븐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대리님 발표 감사합니다. AI가 기업이나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안이 없으면 AI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죠. 특히 데이터 보호가 가장 위험한데 사이버 헤이븐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웨비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팅창과 설문조사 탭은 잠시 더 열어둘 테니 마지막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